철강석 가격은 하락하는데 제품가는 상승하고 있다. 그 안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다른 철강사들은 이걸 수익으로 끌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? 일단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.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뭐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은요,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했어요. 그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. 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소비도 세계 탑이거든요. 예,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뭐 한 몇 달간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. 그 기간 조정, 각 조정을 했죠. 그 원인이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을 잡자. 그러면서 공급량을 정부 비축량을 내풀었단 말이죠. 그래서 철강석 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은 생산을 제한시키니까 철강석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제품가는 올라가겠죠. 이 차이, 즉 비용 대비, 원자재 가격 대비 내다 파는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. 스프레드. 이 스프레드가 즉 이익의 뭐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차 높아집니다.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향후 실적, 즉 이익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 문제, 근데 이거 언제까지 신경을 쓸 것 같으세요? 언제까지죠?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. 그때까지는 항상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요. 항상 환경 문제, 뭐 엄청나잖아요. 중국 같은 경우.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은.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한 원자재 가격 누름 현상은 동계올림픽까지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.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 앞으로 더 개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러니까 철강주도 이러한 실적에 있어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 2분기보다 이번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그 업종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. 그럼 그 안에서 철강주들의 매력은 높아질까요? 또 은님이 철강석 피카 논란 이제 해소된 건가요? 라고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메리트가 저는 점진적으로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. 더 있어진다. 네,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는요. 글로벌 철강사, 특히 미국 대비해서는요. 우리나라 철강주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. 지난 한 달간 보면은요. 미국이나 일본, 대만의 제철,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력이 좀 꽤 컸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. 그러면은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지기 있다라는 점. 그렇다면 가격이 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향후 좀 긍정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여지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방 산업이 자동차, 건설, 기계 이 분야가 경기 민감주 단위죠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환경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전방 산업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.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을 하는 이 철강주는 당연히 좋을 거예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현대제철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시장 힘들었을 때 철강주들도 같이 무너지면서 주가 하단을 좀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거든요. 여기서 3분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한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. 뭐 그래봐야 몇 퍼센트 안 돼요. 20% 올라가면 되는데요.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냐면요.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 안에서 자동차, 건설, 기계 이런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면은요. 당연히 이익 관점,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. 지금 한 달 전부터요. 오히려 여기 시점에서부터는요. 해외 이 동종 업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한 방 맞았죠. 예, 코스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오히려 싸다라는 관점, 예, 저가 메리트가 있고요. 그리고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. 매물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 분석도 무시는 못하는데 하락 추세대는 오늘로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제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포스코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죠. 차트가 비슷해요. 네.
딱 보시면은요, 하락 추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. 거기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어요. 그러면은요,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된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을 편다면은요, 저는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이게 아니고요. 중기적으로 고점 뚫을 수 있어.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할로 한 두세 번 조정 시 뭐 오늘 조금, 뭐 아니면 내일 모레 조금, 뭐 이렇게 모아서 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현대제철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.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. 지금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먼저 철강주의 3분기 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. 첨보예요. 와, 2차 전지 정말 강합니다. 오늘 이 상황에서도 또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10%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장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흐름 어떤지 그 상승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? 네. 어제 정부에서요. 네. 소부장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발표를 한마디로 했어요. 네. 예, 이것을 갖다가 백서로 꾸며서 발표를 했는데요. 다른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이 관련, 2차 전지 관련 소재,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배 정도 더 늘더라.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 소부장, K 소부장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생각으로 연결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. 네.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분명히 좋습니다. 좋은데요. 단기 슈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은 좀 있어 보여요. 오늘 상승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할게요. 네, 좋긴 하지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첨보가 전기차량 전해질 사용량 증가 이중수혜라면서 네. 증권가에서 다 좋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네. 첨보를 안 좋게 이야기하신 분은 못 봤어요. 네. 저도 좋기는 봅니다. 네. 근데 다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네요. 네. 일단 오늘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. 특히나 첨보 같은 경우에는요.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뭐 이중수에 뭐 전기차 판매량 증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전액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액 들어가겠죠. 그러면은 이 첨보에서 전해직 첨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것이 더 많이 사용될 거 아니냐. 그래서 양수협장의 종목이다라고 하는데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21만 원 목표가였는데 오늘 갑자기 34만 원으로 업했어요. 근데 오늘 어제 종가가 23만 원 정도였거든요. 네. 목표가가 21만 원 저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딱 올려놓고 이렇게 뻗어 올리면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21만 원에서 버린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?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좀 뒤늦게 업데이트 된다. 네네. 네. 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기분상 솔직히 그러실 것 같아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요. 하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2차 전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.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디에서 사겠습니까? 관련주. 우리나라에서밖에 구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은 수급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건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소부장 쪽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 증설을 하거나 여기에 투자를 더 집행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 업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많이 있었죠. LNF도 있었고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 여기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기관에서는 증설을 하면은 앞으로 이만큼 더 팔겠지 그러면 판 만큼 더 수익이 나오겠지 이렇게 연결돼서 목표가 레벨 업 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뭐 전반적으로는 저도 나쁘게 보면은 뭐 시류는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. 목표가가 증권가 평균 한 30만 원 정도예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34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한 30만 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춰보고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오늘 레포트는 목표가 34만 원까지 치솟는 목표가가 좀 나왔는데요. 저는 일단 30만 원 선 정도까지 보고 한번 가져가자라고 생각이 들고요. 차트 한번 보시죠. 차트 보시면은요.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. 1차 상승이 한번 쭉 있었는데요. 크게. 네. 그 이후 한 달 넘게 주가 조정이 있었어요. 거의 제자리였죠. 오늘
레벨업된 주가 흐름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지금 위로 따라잡는 건 좀 부담인데요.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내일이든 모레든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요. 이렇게 이걸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계단식 상승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향후 주가는 계단식 상승이 예상된다.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.